직접 지원은 줄고 간접 지원은 느는 형국,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접 지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 기업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큰일 났습니다. 올 것이 왔어요. 내년에 사회적 기업 예산을 60%나 싹둑한다는데 현재 사회적 기업과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은 어찌해야 할까요? 지난 문정부의 역점 사업이 사회적 경제에 활성화였고 이에 따라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요. 2017년도에 약 1,700억 원 수준이었던 게 2022년에는 약 3,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고요. 문제는 내년에 고용노동부가 예산 요청한 것이 약 1,700억 원이었다는데 기재부의 협의를 거치며 약 800억 원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까지 사회적 기업 지원의 초점은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같은 직접 지원에 중점을 두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직접적인 보조금 현금 형태의 지원은 줄고 판로 지원이나 교육 홍보 혹은 컨설팅, 창업과 운영 지원, 정책자금 융자 등과 같이 간접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이것이 이어져서 드디어 박근혜 정부 때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상당 부분 확장되면서 이 결과물이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정권이나 정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기업은 세계적인 추세로 흘러왔고 그런 흐름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돼서 확장되어 왔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단순히 지난 정부 때 업적으로 오인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라는 내용은 영리 혹은 비영리로도 닿을 수 없는 영역이면서 이미 오래되고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하나는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것과 인증사회적 기업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비사회적 기업 약 1,500곳, 인증사회적 기업 3,600곳에서 5,000개 약간 넘는 것이 우리 사회적 기업의 현황입니다. 역대 정부 중 중소기업 정책을 가장 홀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대표님들 잘 버티게 하는 것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증사회적 기업이 약 3,600곳 정도 되는데 인증된 기업은 국고보조금 받는 유효기간이 실은 5년 중에서 3년만 지원됩니다. 그 이후는 지원되지 않거든요. 근데 인증사회적 기업 중에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도 있고 지원기간이 지난 기업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둘로 구분됩니다. 지원 유효기간이 지난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미 지원에 대해서는 졸업을 했어요. 사실 직접 지원을 현금으로 받을 때는 지원이라고 하는 현금이 매우 달콤합니다. 근데 이젠 달콤함을 떨어버리고 간접 지원이라는 형태의 다양한 사업의 기회로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자립 기반과 성장 기반에 더 힘을 쏟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간접 지원은 이런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공공조달, 공공기관, 대기업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된 것이 ESG, 줄여서 사회책임 경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요. 사회에 대한 민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영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사회적 기업으로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틈새를 노리고 간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책 자금도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니까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길 바라고요. 핵심은 정책 자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적 기업 간접 지원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기업,
직접 지원이 예비인 경우는 2년 지원받고 인증사회적 기업인 경우는 3년 안에 지원이 유효기간이 이제 끝나는데 드디어 한 10월, 11월, 늦어도 12월 안에 결정돼서 아마 올해는 대단한 삿발 싸움이 벌어질 텐데 그때 최종적인 예산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대응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직접 지원은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대신 간접 지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 기업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비관적이었는데 오히려 간접 지원이라는 것이 기회성이 어쩌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지속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확신이 들어서 별도 영상을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사회적 기업을 도전하려고 하거나 준비하는 기업, 상당히 황망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도전이 엄두가 안 내고 혹시 국고보조금으로 우리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전략을 세웠던 기업은 오히려 준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외풍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 직접 지원은 줄지만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평판, 대외 신뢰도, 공공조달, 사회책임 경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 대표님, 이런 대표님들이라면 오히려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시는 대표님이라면 냉정한 시각으로 진짜 도전을 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보너스를 드립니다. 놀라운 지원이 있다는 사실,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법적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이라는 제도 있죠. 무려 3년 동안 100% 법인세 감면하고요. 추가 2년 동안 50%를 법인세 감면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떨어지는 현금성 국고보조금 때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합니다. 무려 50%를 부동산 취득세 감면하는 법률 제도가 있습니다. 법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놀라운 법률적 지원이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고 적극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원금이 멈추면 이 사업이 멈추는 기업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해당이.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법률적인 지원 제도를 통해서 사업이 성장하는 대표님 계십니다. 이런 대표님 기업은 반드시 활용할 것을 강추하고요. 옥석이 가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걱정 많았어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준비하고 계시는 많은 대표님께 위로가 될 이야기가 솔직히 없었고요. 저조차도 직접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오다 보니 간접 지원에 대해서 솔직히 무관심했었습니다. 시련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요. 이 어려움을 넘는 게 무언가 고민했더니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법인세 파격적인 감면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거기에 정책 자금과 공공조달, 판로 확대까지 이러한 간접 지원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오히려 적극 도전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대표님, 사업은 도전과 응전의 한편의 드라마예요. 이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히려 기회가 많습니다. 그날에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진다 했습니다. 알곡으로 더 큰 성장의 기회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